수소 이동은 전기를 발생시키는가? 수분을 어떤 전도성 소재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동을 시킴으로써 그 안에서 전자가 분리되어서 전기를 발생시킨다고 좀 전에 동영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소 이동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전기를 발생시킨다. 수소 연료 존재 안에 수소가 전자를 잃고 이온화될 때, 그럼 수소를 전자를 잃게 만들어야 될 텐데요. 수소 분리, 산화반응, 음극으로 들어온 수소 분자는 촉매를 만나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됩니다. 분리된 전자는 전해를 통과하지 못한 외부 도선을 따라 양극으로 이동하는데 이 전자의 흐름이 바로 전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소 이온의 이동, 이렇게 음극에 생성된 수소를 전해질할 때 양극으로 이동한다. 양극에서 만난 수소, 산소, 수소이온 전자가 결합하여서 물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 수소에서 전자 이탈. 수소와 산소를 계속 공급하면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것을 지금 현대차에도 하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 이렇게 수소 이동과 산소의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핵심 기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 기술 잠깐 보겠습니다. 핵심 기술은 고효율, 고내구성, 막전극 접합체, 백금 사용량을 주는 고성능 촉매, 고온고압에서 좋은 교합에서 견디는 고분자 전해질막, 그리고 스택의 밀도를 높이는 분리판 기술이다.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전기와 물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 그렇죠. 수소가 존재하고 수소에서 전자의 이탈로 인해서 전기를 생성할 수 있다. 기본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많은 지식을 다양하게 얻으면 그래서 문제 해결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이거저거 다양하게 아는 게 많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막전극 접합체,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 수소 산화 반응과 산소 환화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 고성능 촉매 기술, 백금 사용량을 줄이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고분자 전해일막, 연료국에서 발생한 수소 이온을 공기국으로 전달한다. 분리판 및 스택 기술, 전기를 생산한 단위 셀을 직렬로 연결하여서 고전압, 고출력 스택을 구성한다. 수소 추출 및 제어, 수소를 효율적으로 LNG, LPG에서 추출하거나 수소탱크에서 균일하게 수소를 공급하는 시스템 제어 기술. 수소 연료전지는 승용차, 버스, 트럭, 이동수단 외에도 발전용, 가정용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수소로 물이 있으면 수소가 있고 수소에서 전자를 분리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물을 생성한다.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 전자를 합하면 다시 물로 전환이 되는데요.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장치. 그래서 물이 있으면 그렇죠. 그것을 물이 있으면 수소를 분리해내고 그에 따라서 전자이동을 만들어내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음극, 수소가 공급되면 촉매 반응을 통해서 수소 연료전지 핵심 원리, 현대차도 수소차를 하고 있어요. 네, 수소 연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된다. 전해질,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동하며 전기를 발생시킨다. 양극, 수소이온과 전자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서 물을 생성한다. 그래서 나올 때 전기는 수소이온과 전자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물을 생성, 양극. 그래서 부산물로 오직 물을 배출한다.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음 및 진동이 적다. 배터리와 달리 수소와 산소가 계속 공급되는 이상 재충전 없이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현대 기아차에서도 제가 수소 연료 전지가 됐든 가스가 됐든 거기다 공기와 섞어주고 살짝 가열해서 온도를 높여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될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뭐 이렇게 비행체 연료 쓸 때는 우라늄, 토염,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좀 섞어줄 수가 있는데요.
네,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뭐 휘발유 같은 거 이렇게 뭐 주유소에서 팔 때 휘발유나 계속 석유계통 거기서 공기하고 섞어줘서 판매를 하시면 또 팽창력이 높아진다 그랬죠. 연소실에서 이렇게 그렇게 만들거나 비행체, 배,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서 공기 탱크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연료와 믹서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그럼 공기하고 섞어져서 보다 완전 연소가 이루어진다. 어쩔 때는 수소, 산소를 넣어주거나 산소만 넣어주는 또는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주는 구조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현재 인젝터하고 카브레타에다가 압축기를 다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하시면 그거 자체 어디다 달든지 그 자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카브레타에 약간의 연료를 담을 수 있는데 거기서 살짝 가열을 해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공기와 섞어서 믹서해주는 기능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구조가 이렇게 정말 자동차, 배, 오토바이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 배, 오토바이, 비행체에 들어가면 제 기술이다라는 거. 그래서 뭐 가스로 움직이는 이런 애들도 가스에다 공기를 섞어요. 액화됐기 때문에 부피가 작기 때문에 팽창력이 적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일단 공기를 섞어주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온도를 살짝 높여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브라운가스는 수소의 산소의 1인데요. 현재보다 변경을 시켜서 공기를 팽창시킴으로써 수소가 부피가 늘어날 때 이 부분을 산소를 조금 추가로 공급하셔도 이렇게 보다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수소의 브라운가스를 수소의 산소 1이다 라고 했을 때 브라운가스가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봅시다. 그거를 일수도 2, 삼소 1.2, 1.3, 1.5, 2.2, 수소 2, 산소 2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가장 최적의 어떤 그 연료가 가장 타는 지점이 2대 1이라고 하는데요. 그 브라운가스를 보면 브라운가스는 수소와 산소가 2대 1인데요. 이 혼합물은 화염이 닿으면 바로 폭발하는 위험성이 높아서 압축하거나 냉각하는 이렇게 액화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운가스는 필요할 때 물을 전기 분해해서 즉석에서 만들어 쓰는 방식이 일반이다.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해 가지고 액화 천연가스 운반을 위해서 액화하지 않는다. 수소는 영하 253도, 그 다음에 산소는 영하 183도에서 액화된다. 혼합된 브라운가스를 액화하려면 극저온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브라운가스는 현장에서 생산하여 바로 사용한다. 액화로 저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브라운가스를 혼합을 수소, 산소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브라운가스를 현장에서 브라운가스를 그래서 이 브라운가스 자체를 2대 1인데 2대 1.2, 1.3, 2.4, 2대 2 이런 식으로 수소 산소 비율을 높이면 좀 더 완전성을 이룰 때 일어나는데 그때 공기를 혼합해 주는 이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2대 1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기를 섞어 주면 이것이 또 프로테이지가 달라져야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기술을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비행체 이런 데 자동차 이런 데다 공기를 혼합해 주고 산소를 조금 추가로 공급해 주시면 제 기술이고요. 액화된 천연가스에다가 현대차도 수소차라든지 수소 비행체, 수소 배 이런 데도 공기를 혼합시켜 주고 산소를 조금 공기를 혼합시킨 그 기술 자체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다음에 석유를 정제를 하실 때도 공기를 믹서해주고 혼합해주는 기능을 쓰거나 수소, 산소, 이산화탄 혼합해준다. 상중하로 쓰거나 여러 군데에서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다. 또는 석유를 여러 개로 분리해서 여러 개에서 5개다 그러면 분리해서 큰 통으로 옮겨서 여러 개로 분리해서 끓이고 큰 통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거기서 이제 정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더 효율적이다. 여기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발전 구조를 가루로 만들어서 가스 구조로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어요. 5개, 10개로 만들어 가지고 큰 탱크로 옮겨 100개로 만들어서 큰 탱크로 옮겨서 보일러 탱크로 옮겨서 발전한다. 이것은 석탄, 석유, 가스 온오프 할 수 있고요. 10개든 100개든 온오프를 할 수 있다는 각각 몇 개를 가동할지 석탄, 석유, 가스 이런 데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 발전 이런 데도
뭐 바이오 에너지로 이게 발전하든 뭐든 간에 다 그렇다는 거죠. 뭐 그 바이오 에너지에다가 공기를 섞어주거나 바이오 연료, 그래서 알코올에다가 공기를 섞어주는 이런 기술. 알코올에다가도 공기를 섞어줄 수 있어요. 그럼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죠. 알코올에다가 공기를 수소라든지 뭐 천연가스, 뭐 LNG가 되든 LPG가 되는 게 다 공기를 섞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석탄, 그다음 석유, 그다음 석탄가스, 그다음 석탄 이렇게 액상 이런 데다가도 공기를 섞어주거나 수소산소를 섞어줄 수 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부터 석유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을 스프랑가스 제조 방식인데 물을 전기 분해해서 EH2O를 EH2 플러스 O2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지 않고 2대1 부피비로 혼합된 상태로 즉시 포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곧바로 이게 이제 터지기가 쉬워서 곧바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급한 소재로 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백금 도금을 하여서 전기 저항을 최소화한다. 물의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산화 나트륨 등의 전해질을 소량 혼합한다. 이렇게 해서 전해질을 좀 더 혼합한다. 일반 수소 생산과 달리 막을 사용하지 않거나 불안가스 전용 전해질을 사용해서 수소와 산소가 함께 나오도록 설계한다. 저장할 경우 폭발 위험이 있다. 필요시 즉시 생산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주로다. 그럼 물이 있으면 그렇죠. 물이 있으면 이것을 전기 분해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약간의 첨가제를 이용해 가지고 불안가스를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네, 불안가스는 그렇게 불안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불안가스에다 공기를 섞어주고 추가로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쓸 분량만 그렇게 한다. 제가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쓸 분량만 어떻게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쓸 분량만, 가스는 액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뽑아내서 쓸 분량만 공기하고 섞어준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